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장클로드 무를르바의 소설 거꾸로 흐르는 강, 토맥과 신비의 물입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청소년 문학상 앵코리 푸티블상을 비롯해 수많은 문학상을 받았고요. 2021년에 아동 청소년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을 수상한 이후 역주행해서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토맥이라는 13살 소년이 한 소녀를 만나면서 크자르강의 신비의 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판타지 소설인데요. 읽는 내내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흡입력이 있어서 왜 어른들이 더 많이 읽는 청소년 소설이라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그럼 거꾸로 흐르는 강, 토맥과 신비의 물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철새. 토맥네 자파상은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그마한 가게였는데 별다른 장식 없이 창문 위쪽에 푸른색 페인트로 자파상이라고만 쓰여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경쾌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주인인 토맥이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토맥은 꿈꾸는 눈빛을 지닌 소년이었다. 나이에 비해 키가 컸으며 조금 마른 편이었다. 여기서 토맥의 자파상에서 파는 물건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지 싶다. 책 한 권에 다 나열한다 해도 모자랄 테니 그저 이 한 단어로 족하리라. 모든 것. 그랬다. 토맥네 자파상은 모든 것을 파는 곳이었다. 파리채나 페드리종 신부의 영약처럼 쓸모있고 합당한 물건뿐 아니라 고무탕파나 곰잡이용 칼처럼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팔았다. 때는 여름의 끝자락, 어느 저녁이었다. 이른 밤에 신선한 공기를 맡고 싶어진 토맥은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기름 램프에 불을 밝히고 계산대에 앉아 자신의 큼직한 장부를 펼쳐놓고 펜을 끄적이며 계산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온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토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막대사탕 있나요? 토맥이 고개를 드니 거기에는 세상에 더는 예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소녀가 서 있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짙은 갈색 머리의 소녀였다. 추레한 원피스에 샌들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가죽 물병 하나를 차고 있었다. 열린 문으로 소리도 없이 들어온 유령인가 환영인가 싶기도 했지만 소녀는 검은 눈동자가 그려내는 슬픈 눈빛으로 토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여기서 막대사탕도 파나요? 그 물음에 토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 우선 이렇게 대답하는 것 하나. 네, 막대사탕 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떤 소녀에게도 3번 이상 눈길을 준 적 없던 그가 눈앞에 선 갈색머리 소녀에게 순간 마침내 완전히 반해버린 것이다. 토맥은 커다란 유리병에서 막대사탕 하나를 꺼내 소녀에게 내밀었다. 사탕을 받아든 소녀는 얼른 원피스 주머니로 넣었다. 소녀는 바로 가려하기보다는 가게의 벽을 층층이 빼곡히 채우고 있는 작은 서랍장에 눈길을 보냈다. 대체 이 많은 서랍장에는 뭐가 들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이요. 필요한 모든 것. 모자에 넣는 고무줄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이죠. 토맥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저 위쪽 서랍에서 고무줄을 꺼냈다. 여기요. 그럼 트럼프도 있겠네요? 토맥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다른 쪽 서랍장으로 올라갔다. 자, 여기요. 이 가게에서는 모든 걸 판다고 했죠? 정말로 모든 게 다 있나요?
소녀가 눈을 들어 토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네, 아무튼 필요한 것들은 모두 있어요. 토맥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약간의 겸손을 더해 대답했다. 그렇다면 여린 음성으로 주저하며 시작한 소녀의 목소리에 갑자기 희망의 기운이 차올랐다. 그렇다면 혹시 크자르강의 물도 여기에 있나요? 토맥은 그 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듣도 보도 못한 그 강이 어디에 있는 건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었다. 그런 토맥의 표정을 소녀가 읽어버렸다. 어두운 그림자가 소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토맥에게 눈도 맞추지 않은 채로 덧붙였다. 죽지 않게 해주는 물이라고 하죠. 모르세요? 토맥은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토맥은 알지 못했다. 내게 필요한 건 그거였는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물통을 두드리며 그녀가 말했다. 그 물을 구해서 여기 담아올 거거든요. 토맥은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소녀가 그 물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소녀는 토맥 쪽으로 다가와 손수건을 펼친 뒤 동전 몇 개를 꺼냈다. 사탕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동전 하나면 됩니다. 토맥이 웅얼거렸다. 소녀는 동전을 계산대에 놓더니 벽을 빼곡히 채운 작은 서랍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토맥에게 마지막 미소를 건넸다. 자, 그럼 수고하세요. 이 말만 남기고 소녀는 가게를 떠나버렸고 안녕히 뒤로 남은 토맥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가슴팍에 두 손을 모으며 인사하는 토맥을 보며 이샴은 아이고, 우리 손자 왔구나. 하며 두 팔 벌려 토맥을 맞았다. 사실 두 사람은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는 아니었다. 나이든 이샴이 혼자 사는 데다가 토맥 또한 고아인지라 두 사람은 서로를 언제나 그렇게 불렀고 그만큼 서로를 마음 깊이 아끼고 있었다. 날 좋은 여름이면 이샴은 담벼락 앞에 자그마한 노점을 꾸렸는데 책상 다리로 앉아 책더미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 그 계절에 마주치게 되는 그의 모습이었다. 고로 그를 만나려면 나무 계단 3개를 기어 올라가 바닥에 철퍼덕 앉아야 했다. 하지만 대서를 부탁하거나 편지를 읽어달라고 온 손님들은 대개 그렇게 앉기보다는 길에 서서 이샴의 대서나 대독을 기다리곤 했다. 어서 올라오렴. 토맥은 계단 3개를 단박에 뛰어넘어 곧장 이샴 곁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이샴 할아버지, 혹시 카르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새 과일 젤리를 질겅질겅 씹고 있던 이샴은 잠시 생각하더니 느릿하게 대답했다. 크자르강이란 건 알지. 아, 맞아요. 그 이름, 크자르강. 그렇게 되뇌다 보니 크자르강에 물이 있나요? 라고 묻던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거꾸로 흐르는 강이지. 이샴이 말을 이었다. 거꾸로 뭐라고요? 이런 황당한 얘기는 처음인지라 토맥은 몇 번이고 되물었다. 거꾸로 흐른다고. 이샴이 또박또박 짚어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거꾸로요? 대체 그게 무슨 뜻이죠? 토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다. 말 그대로지. 강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토맥, 어째 내 표정이 좀 그런데? 토맥의 얼빠진 모습에 이샴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곧 그 모습이 가여웠는지 바로 설명을 시작했다. 크자르 강물은 바다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단다. 이해하겠니? 막바지에 도착하는 곳이 바다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솟아난다고. 어찌 보면 바닷물을 빨아올린다고나 할까. 그래서 강이 시작되는 부근의 폭이 바다로 흘러가는 다른 보통 강폭만큼이나 넓다고 하지.
그 주변으로는 희귀한 나무들이 자라는데 아침이면 활짝 기지개를 켜고 저녁이면 한숨 쉬듯 숨을 내쉰다고 해.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동물들도 그곳에 가득하다고 하지. 대체 어떤 종류일까요? 위험한 동물일까요? 토맥은 궁금했다. 하지만 이샴은 고개를 저었다. 그 이상은 그 역시 알지 못해서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거야. 그렇다면? 호기심 넘치는 토맥이 이샴의 말을 끊었다. 강이 바닷물을 끌어올려 거꾸로 흐른다 치면 바다 수면이 계속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맞겠지. 하지만 주위 수십 개의 강줄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동시에 바다로 흘러들어가 합쳐지니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게지. 어쨌든 결국에 강물이 도달하는 지점은 성스러운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라고 해. 성스러운 산이라고요? 토맥은 그 이름에 감동을 한 눈치다. 그렇지, 성스러운 산. 그 산에 다가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위험있고 장엄한 광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들 하더구나. 산 정상 근처로 눈이 덮여 있지만 산봉우리는 그 덮인 눈을 훌쩍 넘어 오롯이 솟아있다고 했어. 생각해보렴. 점점 좁아져 산 아래까지 도달한 강이 어떻게 이 산을 넘을지 말이야. 답은 간단해. 강물은 그저 산을 타고 오르는 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강폭도 점점 좁아져 급류가 되었다가 졸졸 흐르는 냇물로 변하는 거지. 물론 계속해서 거꾸로 흐르면서 말이야. 정상에 이르러서는 겨우 엄지손가락 굵기에 가는 물줄기가 되는데 바로 거기야. 거기에서 강물은 더 이상 흐르기를 멈추고 움푹 팬 바위 안에 가만히 고인물이 되는 거지. 크기가 세면대의 반 정도나 되려나. 아무튼 그 물은 너무 맑아서 이루 설명하기 힘들 정도라고 해. 마법의 물인 거지. 마법이요? 토맥이 되받았다. 죽지 않게 해주는 물이란다. 죽지 않게 해주는 물이라고 하죠. 모르세요? 라고 말하던 소녀의 낭낭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샴도 소녀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다. 다만 그 물을 가져온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지. 이샴이 말했다. 강의 원천을 찾아서 강줄기를 따라 산 정상까지 올라가 고여있는 물을 병에 담아 내려오기만 하면 그만일 텐데 어째서 이제껏 아무도 없을까요? 토맥이 흥분해 물었다. 그렇긴 한데 아직은 정상까지 오른 사람도 없는 듯해. 아니면 누군가가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알 수가 없지. 내려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해도 돌아오는 길에 물을 담은 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지. 사실 이 모험을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꿀짓거리가 또 있어. 그게 뭐죠? 그런 강도, 그런 산도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 그 말에 침묵이 흘렀다. 참으로 긴 침묵이었다. 출발. 이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늘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어주는 일을 해오셨죠. 하지만 이 편지는 소리내어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니까요. 이렇게 훌쩍 떠나는 게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거란 걸 알아요.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오늘 크자르강을 찾아 떠납니다. 만약 발견하게 된다면 그 물을 할아버지께 꼭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가는 길에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녀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녀도 분명 그곳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자파상 열쇠를 할아버지께 맡길게요. 가지고 가면 10중 8구 잃어버릴 테니까요. 되도록 빨리 돌아올게요. 곧 봬요. 토맥 올림.
편지를 봉투에 집어넣으려는데 끝도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부쩍 늙으셨다. 눈에 띌 정도로 뺨이 푹 패고 손은 낡은 양피지처럼 쭈글쭈글해졌다. 과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계실까? 아니, 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토맥은 옷을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꿈도 없는 잠을 몇 시간 자다가 깼더니 아직 밤이었다. 여린 달빛이 가게 뒤편으로 내리고 있었다. 토맥은 벌떡 일어섰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 오늘이다. 끝도 없이 견뎌온 영원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찾아온 것이다. 크자르강을 찾고야 말리라. 기필코 찾으리라. 성스러운 산에 올라 그 물을 꼭 떠오리라. 소녀와도 기필코 다시 만나 그녀의 동전을 돌려주리라. 망각의 숲. 숲을 돌아가려면 아마도 2년은 걸릴 게다. 2년이나요? 토맥은 기가 막혔다. 이 숲은 모든 숲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세상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광활하고 제일 긴 숲이야. 너 이 숲의 이름을 알고 있니? 아니요. 그 이름은 카디숑. 카디숑이라. 무시무시한 숲의 이름치고는 안 어울리는 이름이다 싶었는데 역시나 그건 그때 마침 마리가 당나귀의 이름을 부른 거였다. 카디숑 치즈 한 쪽 줄까? 호식으로? 카디숑은 꼬리를 흔들었다. 좋다는 의미 같았다. 그걸 보고 마리가 곧장 치즈를 가져다 주었으니 말이다. 망각의 숲이야. 왜인 줄 아니? 왜죠? 자신의 무지가 새삼스레 답답해진 토맥은 바로 이유를 물었다. 왜 망각의 숲이냐 하면 말이지, 그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토맥, 너무 존대 말고 편하게 말하렴. 내가 무슨 영국 여왕도 아니잖니. 한 번 숲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 나올 수 없으니 잊혀진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숲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야. 마치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망각의 숲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까지도. 눈에 서고 기억에 서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이제 알겠니?